자, 안녕하세요. 무서TV 황 소장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뵙죠. 자, 뭐 그동안에 뭐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특별한 이슈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송을 안 했습니다. 뭐 시장이 좋아서 뭐 어떤 종목을 딱 선정을 해서 뭐 여러분들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이면은 방송을 자주 하겠는데 뭐 지금은 아직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자, 일단 오늘 방송을 여는 거는 이제 이벤트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 또 체크하셔야 돼요. 그동안에는 7월 달이 2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계속 됐었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 뭐 이런 부분들이 양호한 실적을 보이면서 시장을 좀 견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장도 뭐 2분기 기업들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이렇게 사그라드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로 인해서 뭐 이제 인플레이도 어느 정도 뭐 정점에 도달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 같이 작용하면서 연일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뭐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나라 증시도 기술적 반등 전개가 됐고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는데 먼저 이제 오늘 밤에 ECB 통화정책회의, 자, 유럽 쪽이죠. 자, 유로존. 자, 11년 만에 금리를 올린답니다. 금리를 올리는데 어느 정도 올릴 거냐?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7월 FOMC 회의. 자, 이 회의 결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을 좀 이렇게 짚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최근에 뭐 삼성전자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DB 하이텍 뭐 이런 거,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 뭐 이런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시장을 좀 견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자, 이렇게 쫙 밀렸다가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아주 미비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시 이쪽 부분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박스권의 흐름이 안 일어나서 좀 아쉬웠었는데 이제 박스권의 형태를 슬쩍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나왔느냐? 하락할 때 보시면 이렇게 하락할 때 여기서 주춤됐고 또 추가 하락해가서 여기서 주춤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때 지지를 받았던 곳, 하락할 때 지지를 받았던 곳이 올라갈 때는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저항선 역할. 그래서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하락할 때 여기에서 지지선 역할을 하던 그곳에서 저항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항 받았죠, 그죠? 저항을 받고 단번에 돌파를 못하고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오늘 어제도 윗꼬리가 좀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재차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여기에서 또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는 딱 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기로 보시면 이 위치가 단기적으로는 단기 고점이다. 자, 단기 고점이에요, 그죠? 단기 고점이 나왔다.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할 건지 아니면은 재차 밀릴 건지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보다는 조금 빠릅니다. 거래소보다는. 자, 코스닥도 그래요. 자, 이렇게 하락할 때 여기에서 지지를 좀 받았고 추가 하락을 하면서 여기에서 또 지지를 받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쭉 떨어져서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대밀렸어요. 그죠? 재차 대밀리는 그런 모습. 대밀렸다가 다시 한번 도전. 두 번째 도전했는데 실패했어요. 다시 밀렸다가 3, 3번. 3, 3번이라 그러죠. 세 번째 이렇게 튕겨져 나갔습니다. 자, 한 번 도전했어요. 실패했어요. 두 번 도전했어요. 실패했어요. 세 번째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나갔는데 어디까지 나갔어요? 자, 올라가니까 또 어디 걸려요? 여기 또 걸리죠, 그죠? 여기 걸립니다. 올라가면은 825선, 여기 걸리겠죠, 그죠? 여기는 걸릴 거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렸지만은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의 형태를 만들고 있었다. 재차 대밀려서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한 그런 모습이다. 자,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 바로 나가냐? 바로 못 나간다. 여기가 지지가 돼야지 추가 상승이 일어난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코스닥은 세 번째 나갔어요. 거래소는 어떻게 됐어요? 거래소는 이제 박스권을 이제 이렇게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죠? 이런 모습이고. 자, 여기 한번 도전했어요. 도전해서 못 나가, 첫 번째 도전해서 못 나가죠, 그죠? 자, 두 번째 도전입니다, 지금. 두 번째 도전. 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거래소는 박스권의 형태를 만들고 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박스권을 만들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를 해서 박스권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다. 기술적으로는 이래요, 그죠? 근데 올라갈 때마다 걸리는 부분이 있다.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차트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이제 살펴보셔야 돼요. 자, 오늘 밤에 22 통화정책회의. 오늘 밤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자, 기준금리 얼만큼 올릴까?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 주 7월 26일, 27일. 자, 현지 시각입니다. 26일, 27일. 그러면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28일 새벽, 28일 밤이나 새벽에 7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겠죠. 7월 FOMC 회의 결과. 자, 7월 FOMC 회의 6월 FOMC 회의에서 7월 달에는 0.5에서 0.75% 빅 스텝을 갈 거냐, 자이언트 스텝을 갈 거냐 이렇게 열어뒀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0.75% 기준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0.75% 기준금리 인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0.75% 요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서 0.75%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나라 기준금리하고요, 미국 기준금리하고요 역전이 돼 버려요. 미국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 버리는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 자금이 삼성전자나 뭐 이런 굵직굵직한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 자, 금리가 역전이 된다. 역전이 되면은
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지는 않을까? 빠져나가면 어느 정도 규모로 빠져나갈까? 뭐 이런 거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월 FOMC 회의, 다음 주에 있는 7월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이 지금 계속 안 좋았는데 FOMC 회의 며칠 전부터 회의 전 며칠 전부터 시장이 조정이 들어왔었습니다. 조정이 들어왔었어요. 며칠 전부터 조정이 들어오고 FOMC 회의가 끝나면은 불확실성 해소 뭐 이래가지고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고 뭐 이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면 자, 다음 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자, FOMC 회의 개최 며칠 전부터 시장은 조정이 들어왔다. FOMC 회의가 끝나면은 불확실성 해소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요번에도 대밀릴 건지 대밀렸다가 FOMC 회의가 끝나면은 기술적 반등이 전개가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 코스닥하고 비교를 해드렸던 게 코스닥은 세 번째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죠? 자, 거래소는 몇 번째라고요? 지금 두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거래소도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부분에서 저항을 받겠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저항을 받을 거다. 추가 상승이 일어나도 이런 부분에선 저항을 받을 거다. 그래서 저항받는 구간도 있고요. 어차피 돌파는 할 거예요. 어차피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는 상승합니다. 하반기에는 상승하는데 얼마까지 상승하느냐 그거는 이제 향후 움직임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하반기에는 어차피 시장은 좀 상승을 할 건데 근데 최근의 움직임 대형주 특히 대형주의 움직임이 좋았고요, 그죠? 대형주의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은 굉장히 미흡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죠? 수급이 팍팍 거래가 터지면서 수급이 팍팍 살아나야 되는데 수급적인 측면은 굉장히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첩 3중 올라갈 때마다 저항받는 곳이 있어서 이런 저항대를 돌파를 하려면은 수급이 확 살아나야 되거든요. 수급이 확 살아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2500 돌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어디에요? 2600에서는 강력한 저항대, 엄청난 저항대가 또 있죠, 그죠? 자, 여기 이게 저 2600에서 한참 머물렀잖아요, 그죠? 한 3달, 4달간. 이게 단번에 돌파 되겠냐고요, 단번에 돌파 안 되죠, 그죠? 저항을 받고 대발락하고 그러면서 올라가겠죠. 상승하면서 저항대에서 부딪혀서 살짝 대발락했다가 다시 또 상승하고 또 저항대 오면은 부딪혀가지고 또 대발락하고 또 상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매물이 소화가 되려면은 수급이 좋아야 됩니다. 이런 수급이 생기는 건지 좀 이렇게 체크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다행히도 오늘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자, 원달러 환율도 그래요. 원달러 환율. 자, 여기가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으로 좀 한 달 이상 이렇게 머물렀거든요. 이곳에서. 근데 지금 박스권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전에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에서 멈칫했죠, 그죠? 자, 이쪽 부분에서 멈칫했어요. 멈칫하다가 추가 상승해서 떨어져요. 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 올라갈 때 저항을 받던 요것이 떨어질 때 지지선 역할을 해서 멈칫하죠, 그죠? 멈칫. 여기가 깨져서 추가 하락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고점이다. 그러면 만약에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를 한꺼번에 확 깰까요? 여기를 한꺼번에 확 깰까요? 떨어지면 여기 들어와서 시간을 좀 보내겠죠. 이 부분에서. 자, 원달러 환율이 1280원 깨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시장이 굉장히 주식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매수세가 최근에 들어서 뭐 말씀드렸지만은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가 진행이 됐고요. 오늘도 4,400억 가량 매수가 진행이 됐고, 반면에 중소형주 코스닥 같은 개별주들은 그렇게 단발성으로 많이 매매를 하더라고요. 외국인들도 단기성 매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단타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샀다가 팔았다가 뭐 이런 식의 매매. 자, 뭐 오늘 시장 특징은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게 뭐 어제 미국장 2분기 기업 실적 발표하면서 기업들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반도체 산업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죠? 자 미국에서도 반도체 산업 지원을 하겠다. 이런 가능성이 생겼어요. 이런 가능성. 반도체가 산업의 먹거리인데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래서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꼭 매수하셔야 된다. 어떤 업종 반도체는 빠지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영향도 있었고 그래서 반도체가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특히 우리나라 주식은 IT 업종이 많아요. IT 업종. 특히 반도체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수가 오늘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러시아. 자, 과연 가스를 공급해 줄까? 가스관 문제. 자, 공급한답니다. 그죠?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와서 쭉 이렇게 뭐 분차트상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좀 좋은 얘기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좋은 얘기들이. 자, 역시 코스닥 역시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전개가 됐고요.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22 통화정책회의. 자, 오늘 밤에 열려요. 22 통화정책회의. 자, 기준금리를 인상한답니다. 기준금리 인상. 금리 인상. 얼마 만에? 11년 만에. 얼만큼 인상할까? 인상폭이 커지면은 영향이 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더 중요한 거는 다음 주 7월 FOMC 회의. 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자, 기준금리 역전이 되냐? 기준금리 역전이 되면 외국 자금이 얼만큼 유출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야 되는 뭐 그런 사항입니다. 자, 기술적으로도 뭐 평상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기술적으로도 그래요. 자, 보통 3, 4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한 번, 두 번 대발락했다가 3, 4번. 그래서 대발락할 거로 봐요. 저는 대발락할 거로 봅니다. 어디까지 대발락할까요? 뭐 움직임 봐야 되겠죠. 그죠? 코스닥이 그랬거든요. 코스닥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 코스닥 자, 한 번, 두 번, 자, 세 번째 나갔습니다. 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뭐 올라가면은 또 이렇게 걸려요.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 또 이렇게 뭐 저항대가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저항대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려면 말씀드렸지만은 좀 수급적인 측면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수급적인 측면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자, 2분기 실적 현 상황에 비해서 현 경제적인 여건에 비해서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최근에 들어서 코스피 지수를 좀 견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죠? 자, 단기 고점이죠. 차트 보십시오. 자, 떨어질 때 여기, 떨어질 때 여기, 이렇게 떨어질 때, 자, 여기에서 지지를 했었다. 어디까지 올라와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여기까지. 단기 고점, 단기 고점까지 올라와 있죠, 그죠? 자, 여기에서 며칠 머물렀어요? 하나, 둘, 셋, 넷. 며칠째예요? 하나, 둘, 셋, 넷. 희한하죠. 자, 그래서 떨어질 때 지지가 됐던 부분, 올라갈 때 저항을 받는다. 저항을 받는다. 그래서 삼성전자 단기 고점이 아닐까. 차트로 보면 그래요. 차트로 보면 단기 고점 부분까지 올라와 있다. 삼성전자도 단기 고점까지 올라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대발락 해야 되겠죠, 그죠? 대발락했다가, 자, 대발락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가 지지가 될 거냐? 여기가 지지가 될 거냐? 아니면 깨고 내려갈 거냐? 요거는 지지가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 과연 이 종목을 매수를 해도 될까? 아니면 좀 더 확인을 할까? 그런 거 확인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추가 상승하면 어디서 걸려요? 65,000원, 65,000원. 자,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가 되겠죠, 그죠? 올라오면 여기 65,000원에서 67,500원.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가 되겠죠. 자, 그 전에 일단은 뭐 말씀드린 대로 단기 고점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단기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여기에 갭 발생됐죠. 자, 하락할 때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여기 갭이 발생이 됐어요. 갭 발생. 자, 이 갭을 메우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 갭 메우려면.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와서, 엄청난 호재가 나와서 갭으로 띄워서 상승하면은 단번에 돌파가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시간 좀 보내야 돼요. 이거 시간 좀 보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갭을 점프를 할 거냐? 점프를 할까요? 그래서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향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뭐 앞으로 뭐 좋은 얘기 나오겠죠, 그죠? 경제적인 여건.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가 정점에 도달한 게 아니냐. 특히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하락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문제는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좀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하게는 7월 CPI가 발표가 돼야 돼요, 그죠? CPI가 발표가 돼야 되고, 그 8월 달에 발표되겠죠. 그거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8월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게 될런지, 뭐 평화 협상 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라면 시장에 좋은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뭐 말씀드리지만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해도 될 건지,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렸다가 움직임을 보고 매수를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차트를 통해서 좀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요. 자, 참고들 하시고요.
자,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이런 부분들 자, 올라와봐야 여기서 강력한 저항을 받겠구나. 저항을 많이 받겠구나. 여기 저항을 많이 받겠어. 뭐 이런 것들 뭐 참고들 하시고요. 그죠? 그러니까 급하게 서둘러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급하게. 그리고 자, 한번 이게 두 번째구나. 두 번째. 보통 세 번째는 3세 번 뭐 그런 부분들 이렇게 참고들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박스권이 유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 이번에 대발락해서 예를 들어서 대발락하는데 이걸 깨고 내려간다. 계속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깨고 내려왔어. 위에서도 또 깨고 내려왔어.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혹시 깨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 이쪽은 박스권이 아래 위 자, 200입니다. 200포인트. 여기 200포인트. 지금은 얼마예요? 굉장히 약하죠. 그죠? 100 정도밖에 안 돼요. 2400에서 2400. 2300, 2400. 여기는 200 정도. 여기는 100 정도. 자, 하여간 뭐 저점이 2300 정도 됐는데 오늘 2400 거의 10 정도 올라왔네요. 그죠? 한 110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이쪽의 고점이 2220 조금 넘을 거예요. 여기가 2220 조금 넘을 건데 일단은 거기까지는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까지 슬쩍 올라와서 이렇게 될런지 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벤트를 꼭 확인을 하시고요. 시장에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22 통화정책회의. 자,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한답니다. 그래서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 건지,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FOMC 회의,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하신 다음에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훨씬 이롭지 않을까. 자, 대발락 안 하네? 예를 들어서, 대발락 안 하네? 얘 올라가네? 라는 그런 경우가 생길지라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로 올라가도 많이 못 간다. 여기 저항선 역할을 하는 데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바로 급등하고 뭐 그런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개별주 코스닥들을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 저항대 역할, 저항대가 버티고 있잖아요. 여기 저항대. 그래서 뭐 추가 상승이 일어난다 그래도 이게 뭐 휙 가고 그러질 못합니다. 그래서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전부터 말씀드렸죠. 하반기에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그거는 이제 추후 문제고,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자,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지금 부족해요. 그죠?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부족하고, 자, 거래 바닥이 주가 바닥이다. 어느 정도 바닥의 냄새는 보이곤 있다. 자, 이제 여기서 수급이 퍽 들어와야 돼요. 이제 수급이 퍽 들어와야지 힘있게 올라가겠죠. 그죠? 매물 소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자, 그런 식의 시장이 전개가 될 건지, 그렇게 되려면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설명을 드린 거죠. 여기 떨어져도 여기 박스권 장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얘도 여기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머무를 거다. 훅 떨어지는 게 아니고 머무를 거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살아있는 한 그렇게 수급적인 측면이 확 해결이 된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뭐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이렇게 해보시고요. 기술적 분석,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박스권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구나. 뭐 요 정도 여러분들이 간파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뭐 현금을 사용하시고 싶다. 그러면 대발락 할 때 현금을 좀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어떤 종목 그 전에 말씀드렸죠. 반도체 관련 종목은 꼭 한 종목 보유하셔야 돼요. 반도체. 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셔서 시장에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예.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장이 이제 안정이 돼서 최근에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대형주가 더 반등이 일어나는 안정적으로 반등이 일어나는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졌고요.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 해결이 되면 이제 이 힘이 중소형주로도 확산이 되겠죠, 그죠? 중소형주로도 확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지수는 하반기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상승할 거로 보여집니다. 상승할 거로 보여지고 그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축 떨어졌어. 뭐 경기 침체다 어쩌다 저쩌다 그거 반영된 거다 이거 그냥 완전히 100%다 반영됐느냐? 100%까지는 아니지만은 충분히 반영이 된 거다. 충분히 반영이 됐다. 그래서 막상 경기 침체가 오면은 진짜 경기 침체에 진입하게 되면은 주식 시장은 거꾸로 상승합니다. 급등합니다.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을 좀 길게 보시고요. 길게 보시고 좀 편안하게 임하시면서 투자다운 투자를 하세요. 투자다운 투자. 자, 주식은 도박이 아닙니다. 주식은 노름이 아닙니다. 주식은 투기가 아닙니다. 주식은 투자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대응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승산 있는 투자, 성공된 투자 반드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만 명심하시고요. 자, 이벤트 사항 뭐 그런 부분들 조금 이렇게 짚어보면서 과연 여기가 바닥이 맞을까? 여기가 바닥이 맞을까? 바닥 확인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바닥을 확인하시고 사실 여기서 깨고 내려간다. 여기가 사실 굉장히 강력한 지지대예요. 지금 여기가 지지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강력한 지지대가 깨지면은 몰라요. 밑으로 얼마까지 내려갈런지. 지금 강력한 지지대에서 지금 버팅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225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박스권인데 225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깨진다? 여기가 깨지면은 뭐 밑에 여기 2000 뭐 이래가지고 한 1800 정도까지 막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요번에는 자 이제 7월이 이제 뭐 한 6거래일 남았나요? 내일 포함해서 7월이 좀 이렇게 양봉 길이가 좀 이렇게 좀 더 쫙 올라가서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더 올라가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참 어떻게 마감이 될런지 좀 궁금하네요. 자, 일단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 일봉상으로는 좀 더 확인을 하셔요. 좀 더 확인하셔야 되고 요번에 대발락 한다라면은 현금 좀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여유 있게 투자다운 투자답게 꼭 매수해야 될 종목 분할 매수로. 그래서 최근에 확인하는 게 시장이 앞으로 하반기에 반등이 나올 건데 이 반등 나올 때 어떤 놈이 제일 먼저 올라갈까? 이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치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무소TV 황소장입니다.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자, 함께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특별한 이벤트라든가 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은 방송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한 번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시장이 안정화돼서 이렇게 이제 반등이 강하게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는 종목 꺼내놓고 여러분들 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집중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질 텐데 당분간은 바닥이 확인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종목 얘기는 일체 안 합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시황 위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 뭐 똑같은 얘기 바닥 확인하세요, 바닥 확인하세요. 이거를 뭐 매번 말씀드리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특별한 그런 사항이 아니면은 음, 방송을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되어 있으니까요. 뭐 녹화되어 있으니까 꼭 뭐 제 시간에 청취를 못 하시면은 녹화된 거 뭐 이렇게 돌려서 들어보시면 되니까요. 예. 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소TV 황소장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